자, 사과 문법이 되겠습니다. 사과 문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to 부정사, 그죠? to 부정사하고 쟁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 when인데, 둘 다 만만치 않아요. 그죠?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를 다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to 부정사라는 건 뭐냐? to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일단 to 부정사라고 말하려면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 있어야 돼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없어. 그럼 to 부정사 아닌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every day. 자, 있어, 그죠? Every day. every가 안 되지. 자,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 할 때 to 뒤에 여기 있어요. to school 있죠. to 뒤에 명사가 있죠. to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면 요건 to 부정사 아니고 뭐가 돼요? 전치사가 되겠죠. 그죠? to 뒤에 명사. 이게 있죠. 명사가 오면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 뒤에 명사. 그런데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지 to 부정사라고 말할 수 있다. 되겠죠? 그리고 to 부정사라고 하는 이 부정사라는 말은 우리가 품사를 나누잖아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뭐 이렇게 많아요. 품사가 많아요. 품사가. 엄청난 품사가 8품사가 있죠. 8개 있죠. 그죠? 8개 있는데 뭐 실제로는 더 많이 나누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부정사란 말은 딱 이렇게 어떤 품사다,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이렇게 딱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한정 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셋 중에 한 개로 쓰이거든요. 문장에서. 되겠죠, 그죠? 셋 중에 한 개로 쓰이는데, 자, 그래서 문장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to play games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to 뒤에 동사 원형 왔어. 그럼 to 부정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문장이 아니잖아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데 문장을 봐야 돼요. 문장 안에서 이제 어떻게 쓰였느냐 그걸 보고 얘는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게 to 부정사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다음에 부사 역할하면 문장에서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to 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적 용법을 이 사과에서 배우겠다는 거죠. 사과에서, 그죠? 그러면 명사적 용법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형용사적 용법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거고요. 부사적 용법은 1학년 때 배우는데 이따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 명사적 용법하고 세 가지를 대충 한번 봅시다. 그죠?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명사로 쓰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있으면은 그 녀석은 명사적 용법입니다. 쉽죠? 명사적 용법이 제일 쉬워요. 그죠? 명사적 용법은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면 왜 배우느냐? 우리가 문장을 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사적 용법은 유일하게 해석을 안 해도 다 바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그 뜻으로, 그 의미로 해석이 돼야지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명사적 용법은 우리가 문장 구조만 알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으로 위치만 알잖아요. 그러면 주어, 우리가 명사적 용법 하면 주먹
보 이렇게 하면 되죠.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는 빼고 주먹하고 보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보어 요 위치만 파악하면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어. 그러면 얘는 명사정법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이따 자세히 합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주먹, 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 명사정법이죠, 그죠? 명사정법은 명사처럼 해석해야 되니까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한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을 원한다. 또는 의역을 해갖고 그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정법은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어요. to 부정사 앞에 위치한 명사 또는 대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to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to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녀석을 딱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요 to 부정사를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필요로 하는데 먹을 것 이렇게 해석할 때 뭐뭐 할 이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럴 때 요 to eat 요거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되면 아이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위치 파악하고 해석을 할 줄 알면은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반복을 하면 되겠죠. 형용사적 용법은 반드시 to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걔를 꾸며줄 때 얘를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부사정법은 개수가 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부사정법의 개수는 5가지인데 목, 결, 원, 형, 판 이렇게 외웁니다. 목, 결, 원, 형, 판. 목 하면 목적.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 목, 결, 원, 형, 판 이렇게 해서 목적, 결과, 원인, 형용사 수식, 판단 이 용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석하는 걸 결국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느냐 뭐뭐 해서 하다 또는 뭐뭐 해서 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느니 그 다음에 하기에 할 정도로 할 만큼 그 다음에 판단 하다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 해석을 외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안 해도 돼요. 일단 우리가 명사적 공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부사적 용법은 가장 흔한 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로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자리에 주어, 동사, 이 동사 자리에 요 동사 자리에 go나 come, 그 다음에 run 이런 왕래 발착, 가고 오고 달리고 도착하고 이런 왕래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은 주로 이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됩니다. 그는 공원에 갔다 그의 개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이때 walk는 산책시키다는 뜻이죠. 그죠? 산책시키다. 걷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걷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 이제 뒤에 강아지가 나오면 산책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명사정법을 하겠다는 거죠. 셋 중에서 명사정법은 해석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주먹, 보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주먹, 보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어 자리에 온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동사 is를 보면 되죠, 그죠? 비동사 is를 기준으로 앞에 있어. 그럼 이게 주어예요. is는 동사고, 이건 주격 보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축구를 하는 것은 very fun, 재밌다. 그러니까 외울 때 어떻게 is 앞에 있어. 이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구나. 너무 쉽죠, 그죠? 주어는 쉬워요. 그냥 is 앞에 있으면 명사적 용법이에요. 목적어는 주로 일반 동사를 생각하면 돼요. 일반 동사. 조금 전에 is는 비동사잖아요. 비동사는 am, are, is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is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우리가 이제 동사는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그 중에서 일반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올 때 요거를 우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거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s 앞 일동 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is 앞 일동 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될 때 이거를 명사적 용법.
그녀는 계획하고 있다. 아, S 빠졌네. 이 she가 3인칭 단수니까 S 빠졌죠. 그죠? 붙여야 되죠. She plans to take a trip. take a trip 여행하다. to Paris. 자, 요거는 to 부정사 아니죠. 그죠? to 뒤에 명사 왔으니까 파리로 여행할 것을 계획한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행하기를 계획한다. 그 다음에 보호 역할. 자, 주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은 이 뭐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is 앞에 있으면 주어, is 뒤에 있으면은 주격 보호, 그죠? 주격 보호. 그 다음에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뒤에 있으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목적격 보호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명사정법은 우리가 용법 중에서 셋 중에서 명사정법, 형용사정법, 명사적용법, 형용사정법, 부사정법 셋 중에 제일 쉬워요. 어떻게? 위치만 알면 되죠. 그죠? is 앞, is 뒤, 일동 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외우고 하나 더 굳이 추가하자면 이제 요거는 2학년 때 배울 건데 의문사 뒤. 그죠? 의문사 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왔어. 그러면 요것도 명사적 용법인데 요거는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거는 2학년 때 2학년 그 3과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배울 겁니다. 의문사는 우리 육하 원칙 알죠?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 왜, 왜는 안 돼요. why는 빠집니다. why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how. 자, 육하 원칙인데 여기서 하나 추가하죠. why는 빼고 which를 넣습니다. 그죠? which 어느 것, 어느 것 또는 어느 쪽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6개가 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6개 되겠죠? 반복을 해보세요.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는 말이 어색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어 문장을 우리가 이제 문장 5형식으로 나누거든요. 5형식. 문장 5형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거는 문장 5형식 외워주면 좋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어요. 1형식이 우리가 주어 동사로 되어 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에게 얼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되죠. 그죠?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문장 형식을 5개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부차적이다. 중요하지 않다. 핵심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쓰고 뒤에다가 종속 접속사를 붙일 수도 있고, 그죠? 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문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거든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문장의 5형식에 영향을 안 주죠. 그죠? 종속 접속사가 뒤에 올 수도 있고, 문장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속 접속사가 앞에 와갖고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죠. 이게 핵심적인 거니까. 요 5가지가 핵심입니다. 요거를 해치지 않죠. 그죠? 종속 접속사는 이 앞뒤에 붙여가지고 부가적인 어떤 설명을 해줄 때 쓰는 게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는 뭐 할 때 쓴다고요? 부가적 설명. 그죠? 부가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을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빼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어떤 문장의 핵심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그 문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종속 접속사를 이용해서 앞 뒤에 붙여 넣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대 이렇게가 2가지는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그런데 when은 어디에 속하느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양보, 조건, 이유, 동시, 동작, 시간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양조, 이동시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 when의 뜻이 뭐뭐 할 때 이런 뜻이잖아, 그죠? 시간을 나타내죠, 그죠? 이때 when을 원래 종속 접속사 when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when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의문사 있잖아요, 그죠? 요 when하고 다르죠, 그죠? 의문사는 질문할 때 쓰는 거잖아. 이때 when은 언제 뭐뭐 하니 할 때 물음표가 붙었겠죠, 질문이니까. 근데 요거는 접속사예요. 뜻이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 when 뒤에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따라오겠죠, 그죠?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없겠죠. 되겠죠. 이 중에서 이게 이제 반복을 해서 몇 번 읽어보세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 요 말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이 중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양조, 이동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 자,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 봅시다. 자, 다시. 자, 종속 접속사는 3가지가 있다.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딱 3가지예요. 딱 3가지. 그 중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요거는 형용사절은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2학년 때 3과에서 배울 겁니다. 3과에서.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5가지가 있다. 양보, 조건, 이유, 동시동작, 시간. 이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when. 뜻은 뭐뭐 할 때. 모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문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주동.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따라온다 했죠, 그죠? 접속사가 문장이 시작일 때는 이렇게 쉼표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요게 아까 이야기했는 문장의 주절에 해당되겠죠, 그죠? 요 뒤에 따라오는 요 주어 동사, 그죠? 요거를 우리는 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접속사의 뒤에 따라오는 걸 종속되어 있다고 종속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절이란 말은 주어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어 동사가 붙어 있다고 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종속 접속사 뒤에 따라오는 절이라고 해서 종속절. 주요한 절. 그래서 주절. 주인절입니다. 주인하고 그다음에 종속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는 건 뭐 노예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속절, 그다음에 주절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는 어디로? 문장 뒤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 근데 주절이 앞에 있을 때요. 주절이 앞에 가고 종속절이 뒤로 빠지죠. 차이점이 뭐냐? 쉼표가 없어져 버려요. 쉼표 있는데 이건 쉼표 없죠. 그죠? 쉼표가 없어요. 쉼표 없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배울 때 접주동 찍고 주동 접주동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접주동 찍고 주동 접주동 이렇게 몇 번 하면 그냥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양조, 이동, 시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자, when만 있느냐? 아니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while,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우리 영어 공부 쪽 한 학생들은 이게 다 이미 다 아는 거죠, 그죠? 이게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처음 봐요? 처음 보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when, while, before, after, until 이것들은 전부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구나. 이것들 뒤에는 전부 주어 동사가 따라온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 중에서 when, 주동, 찍고, 주동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can't sleep 잠을 잘 수 없을 때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이렇게
자, 접주동이 앞에 있을 때는 쉼표를 찍고 접주동을 뒤로 빼면은 쉼표가 없어지죠. 그죠? 해석은 똑같아요.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내가 잠을 잘 수 없을 때. When Peter is tired, 피터가 피곤할 때 쉼표 찍죠. He goes to bed early. 일찍 잠자리에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접주동을 뒤로 뺄 때 이렇게 빼버려. 그러면 Peter goes to early. 자, 쉼표 없어졌어요. 쉼표 차이입니다. 쉼표 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이가 별거 없어요. 쉼표 있냐 없냐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뒤로 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별거 아니고 이제 끝났고 이제 하나만 이제 딱 더하고 마칩시다. 그죠? 자, 딱 한 개만.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이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 현재가 미래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을 때 접주 동 쉼표 찍고 주어 동사 있을 때 요 동사 자리에 여기는 위를 못 쓰는 위는 위를 쓰고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를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When I meet him again, I will ask his name. 이렇게. 자, 접주동에 요 자리에 뭐가 없죠? will 없죠. 요 will 못 쓰는 거예요. 쓰면 틀려요. 근데 뒤에 주절 보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에 will 있죠. 그래서 내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서 쓰니까 내가 다시 그를 만나게 될 때 나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겠다.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will을 쓸 수 있죠. 그죠? 여기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버렸기 때문에 will을 못 써요. will을 쓰면 틀리는 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until 볼게요. until he arrives. 그가 도착할 때까지 we will wait. 우리는 기다릴 거다. 이렇게. 근데 되겠죠? 이해되죠? 그죠? will 못 쓴다는 것만 알면 돼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After he comes. 그가 도착한 후에 we will eat lunch. 점심을 먹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Before he comes. 그가 오기 전에는 we will not eat lunch. 점심을 먹지 않겠어. 이렇게. 여기는 will 못 쓰고 여기 will 쓰고. 되겠죠? 자, 당연히 복잡하죠. 그죠? 처음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몇 번, 한 두세 번 반복해 보세요. 두세 번만 반복하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거예요. 우리 조금 잘 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